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? 다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. 아침엔 피플입니다. 오늘 누가 준비가 됐을까요? 네. 오늘 이렇게 2명입니다. 근데 이 사람 누군데 싶으실 거예요. 기사 같이 보시죠. 네, 이 사람입니다. 순천 10대 살해 피의자는 30살 박대성이다라는 거예요. 어제 저희 이 사건 다뤘었죠. 순천에서 전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800m를 따라가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. 이 사람이다. 30살 박대성이다.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? 됩니다. 왜? 어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렸거든요. 여기에서 수단의 잔인성, 사안의 중대성, 재범 방지 등등등 국민의 알 권리 등등 해서 이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. 그래서 공개한다라고 해서 머그샷을 공개를 했습니다. 같이 볼까요? 이겁니다. 네. 예전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알아볼 수 없는 주민등록증 사진 한참 오래된 거 나오다가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. 그래서 머그샷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근데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관건은 아니죠. 중요한 건 다음 기사입니다. 네. 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흉기 미리 챙겼다라는 겁니다. 흉기를 미리 챙겼다. 미리 챙겨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 영상 확인해 보시죠. 네, 보셨나요?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장을 막 가로질러서 도망갑니다. 그런데 도망가는 모습을 다른 각도의 CCTV로 보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. 보통 입꼬리가 올라가면 이거를 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화질이 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저 입꼬리 올라가면 저 모습이 언제냐? 범행이 있고 13분 뒤에 포착된 모습입니다.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. 네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실성한 거라고 봐야죠. 뭐. 실성이다. 그렇죠. 좀 좋은 말로 실성이라고 하는데 네. 이게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? 아무리 뭐 술을 먹고 뭐 본인이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잠재적으로 내재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적으로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병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웃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어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그 10대 여학생은 묻지마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. 너무나 네. 안타깝고요. 저는 피의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박대성 씨에 대해서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처벌되는 과정을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자꾸 부각을 시켜야지 네. 우리가 자꾸 언론에선 사건만 부각을 시키다 보면 그 사건만 생각하고 모방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.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네. 잘 기억을 해서 추후에 처벌되면 눈길 기사라도 저희가 꼭 다뤄서 이런 결론을 맞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목을 보면 흉기를 지금 미리 챙겼다라는 거예요.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? 여학생이 가는데 옆에서 살금살금 뒤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. 뒤따라가기 전에 근데 흉기를 미리 챙겼다. 미리 챙겼다는 건 이건 계획적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의아한 게 장 변호사님.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한테 흉기를 휘두르는데 흉기를 계획적으로 챙겼다. 이 얘기는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라는 생각인 건가?
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 보이는 지점인 건 분명합니다. 살인죄도 이 양형기준표에는요, 이게 감경, 이게 범행에 이르게 됐을 때 뭐 엄청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이런 걸 좀 네. 참작을 해줘요. 참작 동기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일반 동기가 있고 이런 인명경시 살인 같은 경우는 가중 요소입니다. 이 부분은 이 여학생 정말 사망하기 직전에 아는 사람이냐고 목격자가 물으니까 나 저 아저씨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본인은 지금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소주 4병을 마셔서. 네. 그런데 정말 증거와 그 당시 정황이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보여지느냐?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.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갖고 나와요. 그리고 그걸 갖고 밤에 거의 새벽 1시쯤 됐을 시점이었거든요. 네. 800m를 쫓아갑니다.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여져요. 그럼 그 뒤로는 어떡하냐? 현장에서 이탈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듯이 뛰어옵니다.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흉기는 버려요. 이게 과연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한다고 받아들일 것인지 저 거의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이 피해 여학생은 정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. 이게 누가 피해자가 될지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말 그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을 줬다는 점에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작게 한숨을 몇 번을 쉬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. 본인 입으로 저 소주 4병 먹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직접 보고 오시죠.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? 왜 그러셨어요?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닙니다.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.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? 네,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?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. 이상한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? 윤주진 의원님. 예. 흉기를 가게에서 갖고 나온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소주 4병 먹은 건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? 글쎄요. 이제 아주 고도의 수법이죠.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의존해서 그렇게 이제 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네. 사실 근데 이분이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요. 네.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, 일반적인 활동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도 아니에요. 네. 근데 멀쩡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흉기를 미리 챙겼고 저는 이 흉기를 미리 챙기는 순간 내가 오늘 술을 만약에 많이 마시는 것, 근데 술을 마시는 거는 본인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. 거기서 얼마든지 아주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. 저는 흉기를 챙겼을 거라고 봐요. 즉 이것이 정말 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? 아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요. 이미 술을 먹기 전에 나는 오늘 한번 정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겠다.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에서 이 부분이 유리하게 저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절대로 이런 부분이 유리하게 이 감형이나 이런 요소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단순히 내가 지금 술 먹고 심신미약이에요. 주치감경 해주세요.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